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사연 상담소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과 막장 요소가 가득한 실화입니다. 54세 야간 보안관이 결혼식 당일 도망친 28 신부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벌어진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36 이혼녀 카페 사장과의 치명적인 삼각관계까지,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태민입니다. 올해 54살이고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간 보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지금 제 일상입니다.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 누워 창밖에 발목만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저에게는 정말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견 물류회사 팀장이었습니다. 인천 송도에 아파트도 있었고 2살 연상인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회사 사장이 횡령한 돈의 경로를 숨기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배임 혐의로 실형을 받아 3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소했을 때는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30년을 함께한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전과자가 된 50대 남자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곳저곳 떠돌며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결국 야간 보안 업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오피스텔 로비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맨발에 웨딩드레스가 찢어진 채로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급하게 의자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개를 든 그녀를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로 화장이 번진 상태였지만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28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우는 와중에도 고귀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166cm 정도의 키에 완벽한 몸매, 웨딩드레스 사이로 드러나는 하얀 어깨와 쇄골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그녀의 큰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결혼식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신랑이 뭔가 잘못했나요? 신랑이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이 문제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보안실에 비치된 간단한 전기포트로 끓인 녹차였지만 그녀는 고맙다며 마셨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유리예요. 유리처럼 맑고 순수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저는 정태민이라고 합니다. 보안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 딸이었고 오늘 정치인 아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직전 마음을 바꾸고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집에는 못 가겠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연락할 수 없어서 그냥 걷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어디 갈 데도 없고요. 그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간단한 옷을 사다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새벽 3시에 문을 연 24시간 편의점에서 간단한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슬리퍼를 사왔습니다. 그녀가 보안실 안쪽 작은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으니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더 돋보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이 너무 섹시했습니다. 훨씬 편해 보이네요. 고마워요, 정말.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예요?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죠. 그날 새벽 6시까지 우리는 계속 대화했습니다. 그녀의 억압받은 삶,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꿈까지. 대화할수록 그녀는 단순한 재벌 딸이 아니라 깊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가끔 웃을 때 보이는 앙증맞은 보조개와 고개를 갸웃거리는 습관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태민 씨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유리 씨 같은 분이라면 누구든 도와줄 거예요. 아침이 되자 그녀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보였습니다. 유리 씨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원룸 하나 있는데 잠시 머물러 보세요. 전세금은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사는 몸이라 돈 쓸 일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가끔 저녁에 같이 밥 먹어주세요.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외로워서요. 그렇게 한유리는 제가 소개해준 원룸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일주일에 2~3번 정도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와주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그녀에게 끌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10년간 메말랐던 제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녀가 갑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태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태민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리 씨 뭔 소리예요? 저는 54살이고 유리 씨는 28이에요. 그런 게 중요해요. 나이 따위. 중요하죠. 게다가 저는 정가자의 야간 보안 업무나 하는 사람이고 태민 씨 그런 식으로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진실해서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태민 씨는 제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유리 씨, 저도 태민 씨를 사랑해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그녀의 고백에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유리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원룸에서 촛불을 켜놓고 와인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태민 오빠 사랑해요. 그녀가 제 목에 팔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유리야. 제가 그녀를 침실로 안고 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28이라는 나이답게 탄력 있고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가슴은 C컵 정도의 완벽한 크기와 모양이었고 허리는 정말 가늘었습니다. 유리가 제 셔츠를 벗기며 제 가슴에 키스할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여 년 만에 느끼는 여성의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오빠 좋아요. 더 해주세요. 그녀가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우리는 밤새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와 달콤한 향기, 그리고 사랑할 때 내뱉는 작은 신음소리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이 제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갑자기 나타난 정장 입은 사람들에게 끌려가 그녀의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태민 씨 제 딸과 관계를 끊으세요. 한성그룹 회장실에서 만난 한유리의 아버지는 정말 위압적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유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요. 54살 정가자가 28살 재벌 딸에게 사랑을 논하시는군요. 나이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슨 조건 말씀이세요? 우리 그룹에서 일하세요. 정식 직원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과 기록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제 딸과는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지금 상황으로는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 유리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 밤 한유리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결국 우리를 인정해 줄 거예요. 하지만 유리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도망가요. 어디든 멀리 가서 둘만 살아요. 유리야 그런 건 안 돼. 너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해. 오빠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오빠만 있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이었지만 유리와 함께 있으니 천국 같았습니다. 특히 저녁에 바다를 보며 맥주를 마실 때의 그 평화로운 시간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오빠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둘이 살 수 있어서. 나도야 유리야.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석 달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펜션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6주 됐대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리야 미안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괜찮아요 오빠.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성이 펜션에 찾아왔습니다. 36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혜라고 해요. 이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164cm 정도의 키에 성숙한 매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입고 있던 화이트 블라우스는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검은색 팬츠는 그녀의 탄탄한 엉덩이를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그 말에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 주인이시라고요? 네,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이에요. 그런데 임대료를 못 받고 있어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좀 늦어졌어요. 곧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서은혜 씨는 이상하게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 제 쪽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사장님 혼자 사업하세요? 아니에요. 와이프와 함께해요. 아, 그러시구나. 부럽네요. 그날 이후로 서은혜 씨가 자주 펜션에 찾아왔습니다. 임대료 확인한다는 핑계로 왔지만 사실은 저를 보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유리가 산부인과에 간 사이에 서은혜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혼자 계세요. 와이프는 어디 갔나요? 병원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 사장님한테 관심 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은혜 씨, 무슨 소리예요? 저는 결혼한 몸이에요.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아이도 생겼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무슨 뜻이세요? 저와 만나주시면 임대료도 안 받고 사업자금도 지원해 드릴게요. 그 조건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가끔 저와 시간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서은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했고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한 달 후 정말 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유리가 임신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은혜 씨가 나타났습니다. 수술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에게 하룻밤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 선택하세요. 아내를 살릴 건가요? 아니면 체면을 지킬 건가요?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유리와 아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에요. 물론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서은혜 씨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카페에서 문을 닫고 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유리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몸은 출산 경험이 있어서인지 더 풍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빠 어때요? 좋죠? 그녀가 제 위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말 능숙했고 저는 죄책감과 쾌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은혜 씨는 계속해서 저를 요구했습니다. 사업자금, 생활비, 의료비 등등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석 달 동안 이런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유리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서은혜 씨와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리가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오빠 서은혜 씨와 만나고 있죠. 유리야,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유리가 울면서 저를 추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유리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와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저를 배신할 수 있어요. 유리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유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은혜 씨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유리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민 씨, 제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제 딸이 더 이상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유리와 아이를 영영 잃게 되었습니다. 서은혜 씨와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원래 하던 야간 보안 업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유리를 만났습니다. 서울역에서였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봤습니다. 유리야. 저를 본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라라고 부르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런 관계 아니에요. 유리야, 한 번만 얘기하자. 우리 아이라도 보고 싶어. 이 아이는 오빠와 상관없어요. 이미 다른 분과 결혼했어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네, 제 나이와 비슷한 좋은 분이에요. 이 아이 아버지로 인정해 주시고 정말 잘해 주세요. 유리야, 그래도 내 핏줄인데. 오빠는 그럴 자격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도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야간 보안 업무를 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유리와 아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느 날 서은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다시 만날 수 없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다시 만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이혼녀인데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리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아직도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본 적도 없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큽니다. 때로는 서울역 근처를 지나가며 혹시 유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그 삶에 끼어들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57살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나이지만 아직도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서은혜 씨의 유혹을 뿌리쳤다면, 가난해도 유리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유리의 새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인데 유리와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만나던 이혼녀분과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아픈 과거가 있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첫사랑 같았던 유리를 잊을 수는 없지만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서은혜 씨는 작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녀와의 그 지긋지긋한 관계도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었습니다. 가끔 부산의 그 펜션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으면 유리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유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바다를 바라보며 웃는 그녀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만약 제가 더 강했다면,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쉰대 야간 보안관이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28세 신부와의 우여곡절 끝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나이 차이, 신분 차이를 넘어선 사랑이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무너져버린 사연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각심과 교훈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유혹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달빛사연 상담소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의 메시지도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해줄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달빛사연 상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